핵심 이론 14.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우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핵심 이론 14.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그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 중에 좀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지상을 종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놓고 분석하고자 하는 그 시료를 여기다 묻혀서 색깔에 따라서 얼마큼 이동했는가 그 이동도를 계산함으로 어떤 물질이 이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왜냐하면 장치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이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시료를 이제 균질기를 이용해서 좀 균질하게 만들고 그것을 보내기 위한 전처리 정도만 하면 되니까 비용이 저렴하고 소량의 물질 분석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유기물에서 무기이온까지 다양한 범위의 물질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의 핵심은 이제 이 RF 값인데 이 값을 통해서 이 물질이 무엇인지 이런 그 대상 물질의 종류나 뭐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RF 값을 우리가 RF 값을 우리가 이동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도 값을 계산을 할 때는 그 전체 용매가 이동한 거리를 이제 분모로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질 그것이 이동한 거리를 이제 분자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RF 값을 통해서 대상 물질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HPLC는 일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성능을 굉장히 상향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을 분석할 수 있게 좀 강화한 그런 분석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분석 가능한 분자량의 제한이 없어서 고분자 물질이나 저분자 물질이 다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 그리고 휘발하지 않는 시료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석한 시료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가 안 되는 그 GC 같은 경우는 회수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료를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불꽃으로 태워가지고 그 특징을 검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검출기에서 검출이 된 후에 시료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HPLC는 분석한 시료를 회수할 수 있어서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데이터 값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pH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탈기장치가 먼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동상 중에 이 기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기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그 기포를 용존산소나 질소 같은 기포를 제거해서 데이터 값의 신뢰도를 높이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다른 장치에는 없는 이제 펌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GC 같은 경우에 이게 결국에 캐리어 가스 플러스 그 다음에 대상 시료잖아요. 캐리어 가스가 얘를 데려가는 거라 기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기체가 이동할 때는 그렇게 강한 외부의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PLC 같은 경우는
이 동상이 이제 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압 펌프를 이용해서 뿜어줘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압 펌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상 용매의 구비 조건도 시험 문제에 가끔 물어봅니다. 이동상 용매는 당연히 분석 시료를 녹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리 피크와 이동상 피크의 겹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도가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도가 높아버리면 기기 안에 눌러붙을 수 있어서 기기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캐리어 가스와 동일하게 이런 충전물, 용질과의 화학적 반응성이 낮아야 독립적으로 시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지사항을 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래서 이동사항의 구비 조건도 시험 문제에 가끔 물어본다는 거 숙지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주입 장치가 있습니다. 만든 샘플을 주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자동 시료 주입기 장치와 수동 시료 주입기 장치로 나누어서 주입할 수 있고요. 이 칼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료의 어떤 그 이동 속도에 따른 분리가 이루어질 텐데 실리카겔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또한 칼럼 선택 시 고려 조건도 꼭 암기를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컬럼을 통해서 분리된 이 시료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검출하는 장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루언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말로 용리액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이동상이거든요. 이동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료를 컬럼까지 이동시켜 주는 목적, 그리고 컬럼에 도착했을 때 그 다양한 시료들이 이제 잘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상이 이제 펌프를 통해서 가압작용을 거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샘플 시료를 인젝션을 자동 또는 수동 방법으로 이제 넣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료에 그 분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컬럼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컬럼은 다른 분석 방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포함된 다양한 시료들이 이제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컬럼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보다 효과적인 그런 시료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컬럼 끝에 나오는 그 끝부분에 이 디텍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그 물질의 양이 얼마큼인지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값을 아날로그 값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디지털로 처리하는 장치가 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해서 최종 단계에서 이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정량 또는 어떤 성분인지 정성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펌프 내부의 상태가 용매와 화학적인 반응이 없어야 시료의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그 약간의 그 고압 펌프를 사용하는 이유 때문에 특정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장치의 내구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펌프에서 배출되는 용매는 펄스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펄스라는 것은 이제 값이 이렇게 꾸준히 나와야 되는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균일하지 못한 상태의 데이터 값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오차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펌프에서 용매가 배출되더라도 일정하게 배출되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울기 용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울기 용리라는 것은 용리액의 조성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기울기 용리를 사용을 하면 시료의 영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리해서 데이터 값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HPLC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1번 정지상으로 작용하는 물을 흡착시켜서 머무르게 하기 위한 지지체로 거름 종이를 사용하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정지상이 물입니다. 물. 2번 이동도를 구하는 식을 지금 어떤 건지 찾는 건데요. 얘는 우선은 그 RF 값의 기준이 기본선과 전개 용매가 전개한 그 끝까지 이동한 거리를 이걸 분모로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측정 대상 물질 이걸 분자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K분의 C입니다. 답은 1번이죠. 3번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석에서 구리, 비스무트, 카드뮴 이온을 분리할 때 전기액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전기액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묽은 연산과 N부타놀 또는 아세트산 이렇게 사용하고요. 가끔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우수한 분리도에 대한 이동도의 값은 이동도 값이 0.4에서 0.8 사이를 지닐 때 분리도가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값은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답은 2번입니다. 5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중 고체 정지상에서 흡착된 상태와 액체 이동상 사이에 평형으로 용질 분자를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에는 다루지 않았는데 모든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6번 용리액으로 분리우는 이동상. 용리액이라고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펌프도 여기밖에 없죠. 7번 비휘발성 또는 열에 불안정한 시료의 분석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을 하면 휘발성이 없는 그 시료도 그리고 열에 좀 불안정한 시료도 같이 처리를 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8번 분석 시료의 각 성분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내부에서 분리되는 이유는 흡착이죠.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적인 원리가 다 흡착법으로 시료를 분리해서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